안녕하세요. 호시단 마음쉼표입니다. 오늘도 풀꽃님과 편들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MBTI 이야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풀꽃님은 이 시간 통해서 MBTI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시고자 하는 얘기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혹시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면 오늘 다 풀어놔 주시기 바라고요. 네. 펜들러님은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MBTI 유형은 16개인데 네. 왜 저희의 방송은 6회 만에 끝나야 그러네요. 하는가 10회 더 아쉬움을 가득 안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오늘 사연 주신 분 얘기 들으면서 또 듬뿍 힘과 애정을 쏟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MBTI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ISTJ 여고생입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여학생입니다. 지난 방송 중에 ST 유형이신 어머니가 1회 방송 때 있었는데요. ST 유형이신 어머니가 사연 보내신 게 있었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계획 잘 세우신다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반대인 NF 유형의 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인 제가 ISTJ이고 엄마는 ENFJ, 문제는 아빠도 INFJ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님이 두 분 다 NF라는 거죠. 두 분이 서로 공감 잘 해주고 서로 애정 표현 많이 하시는 거 좀 닭살이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왕짜증이 납니다. 내년이면 제가 고3인데 부모님 아직도 미래니 꿈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점점점. 저는 대학 입시 정보라든가 좋은 학원이 어딘지 이런 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답답해 하다가 끝이 납니다. NF 부모님에게 제가 필요한 걸 잘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사연이 있는데 저희가 맞아요. 첫 방송에서 ISTJ인 엄마와 ENFP 아들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그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편들러님 이 여고생 심정 이해되세요? 저는 NF 사람으로서 NF라서. 내가 딸을 낳으면 나중에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왜 닭살이라 그러지? 진짜 부모님은 좋으셔서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지만 네. 저는 편들러니까 네. 사연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네. MBTI 유형도 유형인데요. 지금 딱 이 시기가 맞아요. 고3 이제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어떤 시기적으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되게 필요하고 귀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지 현실적인 조언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안감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좀 풀꽃님께 여쭙고 싶네요. 네. 사연자의 편에서 보니 또 그 네. 마음이 이해가 되셨나 봐요. 자, 풀꽃님 그러면 ISTJ 유형의 자녀 특히 이렇게 고3 앞두고 있잖아요. 그 ISTJ 유형의 자녀들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셔요. 일단 ISTJ 유형은요.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고 세상의 소금형.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 성격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편들러님하고 제 유형이에요. NF.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INFJ라고 하셨고 저는 ENFJ니까 맞아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지난주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방송하는 분들이 다 NF들인데 내 사연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ISFJ는 이제 그 세상의 소금형이라고도 하지만 저희가 자녀 유형으로 설명을 할 때는 차분하고 성실한 모범생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네. 이제 정말 성실해요. 그리고 모범생으로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분량,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 내가 뭘 할지가 딱 정돈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편하고요. ISTJ가 이제 학교 생활할 때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요. 뭐 일주일 후에 어떤 리포트를 내라라고 하면 딱 일주일이 남은 7일 동안 분량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제출하려고 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미 다 끝내놓는 네, 그런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손에 잡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야 편안한 유형인데 NF는 이제 의미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시고 여긴 현실적인 생산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좀 불안하죠. NF 부모님하고 살게 되면. 그리고 이제 ISTJ는 보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성실하고 또 제한 시간 준수하면서 이렇게 좀 계획적인 걸 정말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이지 않은 것들이 되게 두렵고 불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은 미리 예측 가능한 일을 하는 걸 편안해해요. 그러니까 닥쳐서 계획을 주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푸시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본인이 숙지할 만큼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NF 부모님들의 특성 중 하나는 좀 그렇지 않은 뭐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ISTJ 자녀들의 특성 중 하나는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천천히 좀 숙고해서 본인이 소화된 다음에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계획, 범위, 내용 그리고 그것이 도달됐을 때 어떤 그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시는 게 좀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손에 잡히게 좀 보여주고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모님들도 왜 MBTI 요즘 네. 그 성격 유형 검사하고 나서 자녀가 ISTJ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 뭐 교육 학습 시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네. ISTJ 유형의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조금 더 양육 관련해서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이제 만약에 뭐 초등학생 자녀를 두셨다, ISTJ 그러면은 이들이 그 성실하고 책임감에 또 모범생이기 때문에 자책을 많이 해요. 자기 반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혹독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알아서 잘하는 아이지만 그래서 모범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 검열이나 자기 어떤 비난, 인색함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실함과 책임감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신을 혹독하게 하지 않게 부모님께서 보이는 성취가 아니더라도 네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가치 이런 피드백들이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향적이니까 표현을 안 할 것 같지만 또 옳은 소리를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대꾸한다고 좀 느끼시고 때로는 이 ISTJ가 좀 근거 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당황하고 실제 맞는 얘기인데 찔리니까 확 화를 내고 그래서 너 이렇게 버릇없이 말대꾸하거나 대드니 이런 걸 오히려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ISTJ 애들은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짚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 나한테 납득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를 알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으니까 해야 될 것이 나한테 이해가 잘 안 되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인하는 것을 이제 말대꾸로 이해하시면 좀 갈등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ISTJ는 활동 반경이나 속도가 뭐랄까 밀도가 높은 사람이지 인내력도 높지만 그게 막 크게 아웃풋이 확 빵빵 나오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최선이 잘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 보실 때 빠른 성과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이지 않는 이들의 인내와 시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양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이제 양육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시간에 NF 자녀가 이상가라고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네. NF형이 부모가 되면 역시 이상가인 부모가 되는가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상가의 부모들의 이제 중요한 것은 가치와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냥 뭘 해도 의미를 찾아요. 뭐 낙엽이 떨어져도 의미를 찾고 먼지 하나에도 의미를 찾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안에서도 네.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하는 거 막 이러면서 벌써 감동받고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 만족이나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ST인 자녀들은 아까 말한 현실적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 부모님은 이미 막 감동적인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의 삶을 이렇게 나는 너가 꼭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충분히 너가 의미 있는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해도 다 필요 없고 나 이제 입시 계획 좀 짜달라고 학원 정보 달라고 이런 얘기가 서로가 주고 싶은 게 서로 너무 달라서 그런 면에서 좀 슬플 수 있는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연의 부모님과 자녀처럼 부모님은 NF이고 자녀가 SJ라면 자녀가 이제 부모를 답답해할 만하잖아요. 네네. 그 뭐 사연자가 쭉 얘기를 하긴 했지만 NF 부모님이라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NF는 좀 열정가예요. 의미가 있으니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잔잔하게 할 리가 없거든요. 되게 이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인데 이제 SJ는 이제 현실적이고 촘촘하게 그냥 오늘 한 스텝 한 스텝을 그냥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열정과 옆에서 나의 일상을 착실히 해내는 사람은 좀 덜 멋지거나 또는 저쪽의 그 아우라가 나한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NF가 뭔가 가치와 소망 그리고 사람들과의 뭐 상호작용 이런 걸 되게 원한다면 이들은 그냥 일을 나에게 내 일이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없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해내요. 근데 거기서 자꾸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게 당신에게 의미 있었어요? 행복했었어요? 가치 있었어요? 물어보면 가치는 없었고 그냥 나보고 하라고 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NF인 이제 부모님은 되게 실망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너는 행복하지 않니? 아니 나 안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일에서 굳이 의미를 찾은 건 아니고 책임을 다한 거다라는 이제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나무람을 당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공부하는 방식에서도요. 되게 좀 뭔가 자기 방식대로 뭔가 창의적 있게 시도하고 이걸 통해서 공부가 아니라 공부로 실현하고 싶은 미래를 꿈꾸면서 공부해라 막 이런 것까지를 약간 기대하시는데 이제 SJ는 그냥 고3일 때는 주요 과목 먼저 하는 거고 저 전공 가려면 이런 게 더 나한테 필요하니까 한다. 그냥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수용적으로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모님이 해주시는 질문이 이들에게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리가 많거나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닌데 왜 자꾸 같이 가슴이 뛰자고 할까 이런 뭐 좀 다름을 많이 느낄 거예요 자녀들. 사용하는 단어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쭉 말씀드리면서 네. NF 유형이신 분들이 쓰는 단어나 그 표현이 참 다르네요.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만약에 편들러님이면 자녀가 그 이렇게 답답해한다. 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도 상담에 오셨어요. 부모 네. 상담할 때 좀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서 네. 제 이야기가 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고3, 네. 고2 때 시절. 네. 저희 부모님이 다 NF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한 집에 NF 3명이 이제 모여 사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3 때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을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제 성적을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엔 저도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정확한 이제 목표와 타겟이 생기니까 막 공부에 열을 올려서 막 했는데, 한 번은 되게 화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왜 엄마 아빠는 나 성적을 한 번도 안 물어봐? 오늘 기말고사였던 건 알아?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답변은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 누가 대학 가래? 대학 안 가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정말 NF다운 말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NF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되게 화나고 짜증나고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분이 ST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어떤 조언, 현실적인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NF 부모님은 먼저 찾아서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뭐 방법이 좋다더라 이렇게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자녀분이 그걸 들고 왔을 때 엄마 나 이런 학원 다니고 싶어, 나 이 과목이 조금 더 부족해 라고 분명히 말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고민을 같이 그냥 좀 탐색해 주시는, 그 고민의 과정, 고민의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지 않을까, 이 따님에게는.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좀 힘을 주시고, 이해해주고 요청했을 때는 그거에 요청했을 대해서는 때 알아봐 주시고. NF스러운 의미 추구보다는 이 자녀가 갖고 온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같이 좀 바라봐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님에게 좀 싶네요. 그러니까 뭔가 딸이 원하고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해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이제 열정이 불타서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필요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필요한지 당신들 부모님들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마 NF는 그걸 하실 거예요. 되게 뜨겁게. 온 마음 다해서.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를 얘기했는데 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사연 보내신 따님의 입장에서 네. 다시 돌아가면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제가 필요한 걸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학원 정보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정보가 왜 필요하니 그렇게 고3으로 스트레스 받지만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고3이란 1년을 나 혼자서 잘 해낼 건데 거기 안에서 부모님께 내가 서포트 받는 건 이런 거고 이걸 부모님이 해주셨을 때 난 되게 응원받는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해냈을 때 엄마 아빠도 뿌듯해하고 나도 좋은 딸로서 어떤 과정을 잘 끝낸 12월을 맞이하고 싶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를 좀 부탁하고 싶어. 이게 내가 엄마 아빠가 해주시면 정말 행복할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학원 정보가 나의 행복의 의미가 있다. 이 의미 하나만 슬쩍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선 행복해? 알았어. 네, 이런 걸 해주실 수 있죠. 부모 자녀 다 떠나서 하여튼 상대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야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더 좀 사연 보내주신 이 곧 고3 여학생에게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셔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자기에게 너무 혹독해지지 말아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ISTJ는 인내심의 갑이거든요. 근데 그 참는 걸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해요. 녹아내리도록 참는다. 아이고야. ISTJ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신중하고 뒤에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잘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혼자 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그렇지만 해내고 있는 자기 시간을 본인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걸 관찰하기보다는 해낸 시간들이 진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클지 몰라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완주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좀 힘들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그만한 충분한 어려움이 있을 만한 버거움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해도 정말 이게 불편한 일일까? 내가 너무 연약하게 구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그 자기 불편함도 또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불편한 건 불편한 거야. 이런 관점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만 집중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불꽃님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들었고요. 저희가 6번에 걸쳐서 진행한 MBTI 이야기가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두 분은 이번 주제 어떠셨어요? MBTI 이야기 하시면서 간단히 좀 소회를 듣고 마무리할까 해요. 어떤 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앞으로 10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그치, 16개 16번 해야 맞는데. 유형 네. 중에 지금 6개로 끝난 게 너무 아쉽고요. 네. 그리고 요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재미있어 하시는 이런 MBTI에 대해서 이런 풀꽃 전문가 선생님과 호시님과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불꽃님은? 호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맹신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이건 그냥 뭐 재미로만 보는 거야 그렇게 또 너무 평가절하할 것도 아니고 이것 역시도 자기를 이해하는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MBTI를 해보시고 또 활용도 해보시고 저희 방송도 다시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자기 이해하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풀코님은? 저는 이제 우리가 참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자기를 아는 것도 참 열심히 한다. 근데 최근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한 분이 MBTI를 이제 관심을 갖고 그냥 일반인이세요. 전문가도 아니신데 뭐 어떤 MBTI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3년이 쌓여서 이렇게 사람을 ISTJ 만나면 어떻더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슬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만나지는 게 아니라 정말 16가지 유형이 남겠구나. 그래서 저는 MBTI가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함께 어울리는데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고 그렇지만 근거 있는 자료. 그런데 그게 전부다. 또는 그걸 통해 나를 반성하거나 재단하지만 않는다면 훨씬 재미있고 네, 뭔가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셋 다 비슷한 바람으로 이 방송했던 것 같고 또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자, 세 분 같이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